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그래도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라서 굉장히 힘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요일이 굉장히 힘든데요. 뭔가 화수목금을 보내야 한다는 그 막막함이 좀 있어서 월요일은 시간이 잘 가는데 화요일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다들 잘 여셨나요? 최근 유튜브가 좀 뜸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보도 이야기하고 지식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부동산이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라이브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네, 구글에다가 대구 부동산 이렇게 쳐보면요, 뉴스 기사에는 온통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고 하락을 했을 때 좀 자극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들어서 전국의 부동산 거래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월, 2월, 3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4월 달에도 300건 정도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는 2, 3월에 비해서 4월의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새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이사를 하려고 하는 수요들은 조금 주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의 계절적인 효과도 반영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분양권 거래량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 3월 거래량이 1월에 비해서 증가한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4월에도 153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의 거래량과 분양권의 거래량을 합쳐서 대구의 3년 거래량을 차트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그려지게 됩니다. 2023년 1월에 1098건, 2월에는 2배 가까이 성장한 1961건, 3월에는 2039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2월 21일 이후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겠죠. 오늘이 4월 17일이니까 현재 3월 16일까지는 모두 신고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남은 보름 동안 3월의 거래량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는지를 확인해보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어야지 지난달의 거래량이 확정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본질적으로 거래량이 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로 이게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 대비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 아파트의 가격은 2015년에서 2017년 가격으로 회귀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렴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요 가격 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요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메리카노 한 잔이 2만원 하면 아무도 안 사 먹겠지만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원 하면 모두가 사 먹는 거랑 같은 이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수요 대기자들은 2015년에서 2017년보다 돈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7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데 수요자들은 7년 전보다 돈이 더 많다, 이게 거래량이 느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특례보금자 이론 효과나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들도 포함될 것이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내려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량 때문일 건데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2023년, 2024년에는 물량이 한참 더 남아있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누가 아나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가격을 주요하게 움직이는 요인이 공급 물량이니까 23년, 24년에 공급 물량이 역대 최대로 많은 현 시점에 가격이 더 떨어질 건데 사면 어떡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23년, 24년에 물량이 끝나고 나면, 물론 25년, 26년, 27년에 인허가 물량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미래에 더 분양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23년 들어서 대구에 분양단지가 하나도 없는 현 상황에서 미래의 입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고요. 이런 입주 폭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공급 절벽 같은 이야기들을 쓰면서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는, 전환되는, 그렇게 해석되는 것도 역시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구에 실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정주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좋은 집, 좋은 입지를 아무래도 싸게 이 실거주로 들어가서 시간을 좀 벌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가 현재 거래량에 반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싸졌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대경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절반 이상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주택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장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한 분 산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수십 채 산다고 해서 제가 뭐 부동산 투자자라고 해서 시장 전체를 뒤집을 수 있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거시 경제의 시황을 바꿔 나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특례보금자리론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체증식 때문입니다. 이 체증식이 정말 더그헌입니다. 개꿀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래 현금 가치는 떨어지게 될 건데 체증식을 이용해서 내가 오늘 갚아야 할 돈을 줄이고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을 늘린다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개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집을 사라고 밀어주던 때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서 우리는 다들 뭐 했나요? 꼭 껄무새가 되고 버스 떠나면 후회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조금 더 완화 정책을 사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풀어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투자자들 들어오고 다주택자들이 수십 채씩 사가고 매물이 사라지고 거두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 실수요자들이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끼리만 경쟁하면 되잖아요. 시장이 더 풀려버리면 다주택자랑 실수요자랑 싸워야 되고 대부분의 처음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호가 1,000만원, 2,000만원 올라가는 것들을 목격했을 때 과연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매매가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통매매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근데 이 매매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의 사회에서는 금융적으로 월 상환액과 대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가가 5억 원이라고 해서 5억 원 전부를 부담하고 집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활용할 텐데 기본적으로 LTV 7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개꿀이라고 설명드렸던 체증식을 40년의 상환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4.3% 금리를 가정했을 때 월 상환액은 고작 125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은 현금 1억 5천만 원과 월 상환액 125만 원이지 매매가 5억 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5억 원을 다 보유하고 집을 사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금 1억 5천만 원과 월 상환액 125만 원, 이게 매매가 5억 원의 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매매 가격이 떨어진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현재의 가격으로 집을 사는 것은 충분히 우리 가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부동산 한 채를 가지는 건 모든 투자의 끝이 아니고요. 그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내 집 마련이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 한 채 산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시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언제 집을 사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나는 얼마의 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아파트였습니다.